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0월 21일 오전 6시 31분이고요. 드디어 좀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뽑아져 나오네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잠깐 뭐 전쟁 때문에 골치 아프긴 했지만 거의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채널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채널의 신뢰성은 이제 거의 10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의 신뢰성 거의 100%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어제 여기에 좀 지정가로 해가지고 채널 상단 딱 지정가로 해가지고 좀 고배율 숏배팅을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거 어제 올라갈 때 여기 뚫을 것 같더라고요. 세부 파동 보니까 연장 파동이 더 세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한번 올린 다음에 다시 좀 기어 들어가는, 그래서 3,500달러 정도 해가지고 좀 숏을 한번 쳐볼까, 분할로 숏을 한번 쳐볼까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여기 딱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고 보니까 여기 그냥 지정가로 고배율 숏을 좀 쳐두는 건데, 물론 이제 고액으로 하면 안 되고요. 고배율 숏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약간 로또 긁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로또 긁는 느낌으로. 조금 아쉽네요. 내시한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제 취소가 되었고요. 아마도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상승의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이 RSI 이 추세가 먼저 꺾이더라도 한 번 더 올라와가지고 다이버전스를 컨펌 시키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최소 이건 한 발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 파동 보니까 지금 임펄스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5파동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5파동 끝에서는 해칭숏을 좀 쳐놔야겠죠. 해칭숏을. 그렇게 근데 5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고점을 넘는지 아니면 못 넘는지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5파동이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신뢰성은 정말 충분히 믿을 만한 수준이다 이제. 그리고 이 채널 구조가 결국 깨져야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나 아니면 지지 레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채널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채널 중단이, 이 지겨운 채널 중단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봉 하나가 있었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제 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장대 양봉이 아니죠. 실은 요거죠. 요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그래서 바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이거 텍스트 캔들 나오고 있다. 뭐하고 똑같나요? 얘하고 똑같은 놈이죠. 얘하고 똑같은 놈이죠. 여기 아마 지지하게 되면 장대 양봉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내시한 봉이 바로 이렇게 쏴버리죠. 이제 채널 중앙도 강력한 지지 레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봉이 제일 중요해요. 이 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봉은 그냥 여기에서 이미 세력이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심리적인 부분인데, 제가 어제 여기쯤에서 왜 숏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면 저녁 때까지 숏이 더 몰립니다. 그럼 이거 뚝배기 깨로 가거든요. 제가 뚝배기 깨로 간다라고 했죠. 뚝배기 깨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또 이제 우르르 또 롱 쪽으로 몰리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제 롱 계약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그걸 뚝배기를 깨거든요. 한번 털어내고 올리지 곱게 또 승차하는 롱 계약들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개미들이 하는 거 반대로, 대중이 움직이는 거 반대로 하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대중의 움직임에 편승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 자리는 대중이 생각하는, 개미들이 생각하는 움직임 반대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이 숏 계약이 몰리는 이유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개미들 혹은 트레이더들조차 좀 박스권 행보장에 길들여져 있지 않나. 뭐 조금만 올리면 털어버리고 조금만 올리면 털어버리니까 이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 힘든 건 솔직히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제법 지금은 유동성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닥 구간에서 27,300달러 아래에서 머물 때보다는 확실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제가 그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해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막 되고 그런 거 약간 자랑하는 거 좀 창피하고 낯간지러워가지고 잘 안 하는데, 요건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네요. 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결판이 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그리고 저번 주 제가 낚시 가기 마지막 영상에서 장기 분석해 드리면서 한 번 더 강조드렸죠.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큰 변곡이 올 것이다. 그래서 거의 뭐 날짜까지 다 맞추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건 10월 4일 영상인데 그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은 뭐 제가 6612 시나리오를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죠. 아마 올 초부터 상승이 시작됐을 때 6612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실제 고점이 6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건데, 그 6개월간의 조정기간의 중간쯤에, 즉 10월쯤에 아마 저점이 나올 것이다. 조정의 저점이. 실제 10월에 조정의 저점이 나왔죠. 그럼 이제 U장용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변곡이 아마 10월 말이나 11월쯤 이제 변곡이 나오면 딱 맞는 시나리오인데, 묘하게 또 막 이더리움 선물 ETF도 막 몰려 있고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하면서 딱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뭐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 라인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 두 개 추세선과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이 강력한 의문이 양운대로 바뀌는 구간이고요. 일목균형표의 변곡이 무조건 차트의 변곡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뭐 선행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차트상의 구조가 변곡에 다다랐고 그 상황에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에도 큰 변곡의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겹쳤을 때는 조금 이거 신뢰해 볼 만하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봉상의 일목균형표 구름대 변화는 최소 과거 시계열 분석을 해봤을 때 항상 변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 11월에 비트코인 최저점에서 트레이딩비에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여기가 왜 최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였죠. 월봉상의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변화는 큰 가격적인 변화를 미리 암시한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작은 시간대로 갈수록 그 신뢰성은 떨어지겠죠. 네, 뭐 시간봉, 심지어는 일봉 정도의 구름대 변화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주봉, 특히 월봉 때의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변화는 좀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게 되면 하락이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그 하락 반전 구름대 신호를 무시하고 차트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냥 그 변화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일반적인 수준의 조정과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그냥 그 일목균형표 구름대 변화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뭐 지지 저항 구조로는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지 저항 구조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분석 툴들이 대부분 가격적인 분석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이론들이 다 그렇죠. 다우 이론도 그렇고. 그런데 유일하게 좀 이제 시간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은 사실 뭐 일목균형표 정도밖에 없죠. 뭐 그거 말고 이제 그 미국의 점쟁이 한 명이 만들어낸 시간적 분석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각설하고요. 월봉상의 구름대 변화를 과거 시계열 분석으로 분석해봤을 때 꽤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덕분에 제가 11월 최저점에 현물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아직도 들고 있기에 이 장기 정보에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미래에 고점이 언제 나타날지 언제 출현할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차트가 변화됨에 따라서 향후 구름대가 바뀌는 부분도 변화되니까 유동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분명히 구름대도 이거 약간 이평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차트가 이런 상황으로 이런 이평선 구조로 흘러갔을 때 어디쯤에서 마지막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지도 조금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네.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일목균형표를. 네.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제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큰 변곡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건 힘들었겠죠.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쩌면 좀 단순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근거가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이 주봉상의 큰 상승 추세와 그다음에 이 주봉상의 당시에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렇게 아마 그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대 항공으로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머리가 복잡해져 버렸는데 결국 이게 크로스되는 라인이 어디냐면 정확히 여기죠. 네. 그럼 차트를 계속 옆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요. 네, 그죠? 차트를 계속 옆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차트 구조거든요. 이게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켜봤더니 이 꽤나 오래 지속된 거의 이제 1년이 넘었네요. 1년하고도 2개월 넘게 1년하고도 3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이 강한 음운대가 뭘로 양운대로 변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10월 셋째 주. 그래서 제가 정확히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큰 변곡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제 뭐 실제 이 변동 구간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꽃길만 걸을 가능성은 확실히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높아진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평선인데 요즘 이제 차트 분석 빠삭하게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이평선을 되게 무시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구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구조를 주봉상의 EMA만큼 잘 설명해주는 그 어떤 기술적 분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점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여기가 되게 기술적 분석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한 4가지 5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추세선하고 ABCD 플랫 익스텐드 플랫 파동의 목표값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행 채널을 하나 그어볼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평행 채널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영향을 끼치죠. 이거 하나 연장시키면 또 확인이 됩니다. 뭐 다양한 자리가 겹쳐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평선 구조입니다. 이평선 구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20주 EMA에 집착하는지.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저점을 찍고 거의 2달 넘게 횡보를 하죠. 바닥을 다지죠. 근데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했던 라인이 60주 EMA입니다. 60주 EMA.
상단은 20주 EMA, 즉 쉽게 말씀드리면 20주 EMA와 60주 EMA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일정 기간의 수렴 구조를 만든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돌파가 나왔죠. 물론 이건 여기 5파동의 끝은 여기에요. 이건 조정 비파동이죠. 그래서 A, B, C 1.618까지 확장되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쭉 상승이 나옵니다. 당시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일요일 정확히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일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차트가 긴 꼬리로 쭉 떨어지면서 말아 올린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때 정확히 어디를 터치하냐면 60주 EMA를 터치합니다. 상단의 저항 라인은 어디가 되나요? 상단의 저항 라인은 어디가 되죠? 20주 EMA죠. 다시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60주 EMA와 20주 EMA 사이에서 한 달을 또 횡보하죠. 한 달을 횡보하죠.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호흡이 차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거의 $10,000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다시 또 차트가 또 떨어집니다. 참고로 계속 여기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매수를 좀 권해드렸습니다. 이 캔들에서 이때부터 해서 거의 7개월, 8개월을 유지시키던 60주 EMA가 드디어 깨지죠. 그 다음 테스트봉이 나왔지만 뚫지 못하고 결국 쭉 내려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지지라인이 됐던 데가 어디죠? 여기가 이제 120주 EMA입니다. 120주 EMA. 그리고 아마 이 120주 EMA 찍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근거가 꽤 많았어요. 여기 이거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아마 1대1로 정확히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ABCD로 정확히 1대1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 매수 때려라 라고 말씀드린 구간인데, 잘 보세요. 자, 이제 고점 레벨은 어떻게 되나요? 60주 EMA가 이제 또 저항으로 바뀌었죠. 이제 120주 EMA는 지지대가 되었고 60주 EMA가 저항 구조죠. 그리고 이제 한번 뚫린 이 60주 EMA는 무려 2달 넘도록 저항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건 사태가 터지면서 도건이 입을 털기 시작하죠. 모든 트레이더들이 정말 많이 털렸던 구간. 랄로도 거의 100억 가까이 100억인가요? 80억인가요? 날렸다라고 하는 구간.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살짝 이 딱 3주, 3주 동안 20주 EMA와 60주 EMA를 다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자, 가자 나오거든요. 가자. 그리고 랄로를 풀매수를 때렸다라고 했죠. 랄로가. 이거 나오거든요. 도건은 비트코인 사준다 그러고, 알트들은 막 이때 1000% 올라가는 알트가 나왔어요. 시장이 미쳐 돌아가던 시기였다고. 마지막 가자가 나오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실 게 뭐냐면 120주하고 60주 EMA 사이에서 놀다가 삐죽 3주 동안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 또 캔들이 아래로 쳐박히면서 20주 EMA가 먼저 무너지죠. 20주 EMA가 먼저 무너지고 잘 보셔야 될 캔들이 뭐냐면 이놈입니다. 이놈. 저는 얘를 지난 비트코인 3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이놈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추세선 그거 드렸죠. 여기에서 이 어센딩 추세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주봉 종가로 20주, 60주 EMA가 둘 다 내려앉고 이 추세도 깨지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확인시켜주는 캔들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A죠. 세력이 미리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실은 나 좀 크게 떨굴 건데 라고, 나 지금 크게 떨굴 건데 라고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20주하고 60주와 이 채널의 저항까지, 그 다음에 그 직전 이 박스권의 매물대의 상단 저항까지 다 확인시켜주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20주, 60주 EMA의 저항, 60주 EMA는 정말 그 전에 철벽의 지지 라인이었고 이 이후로는 철벽의 저항 라인이었어요. 동시에 확인시켜주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 저항과 함께 이 추세의 이탈 저항까지, 이탈 테스트까지 동시에 시켜주는 캔들이라고, 이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3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 중에 하나라고. 자, 다시 정리. 거의 석 달을 이제 하단은 120주 EMA, 상단은 60주 EMA 사이에서 또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박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깨지나요? 지지라인이었던 120주 EMA가 주봉 종가로 깨지죠. 그리고 쭉 이때 이제 루나빔이 터졌죠. 그리고 세력이 비트코인 매집하면서 장대 항공으로 꼬리를 남기면서 쭉 끌어올리는데, 이때가 120주 EMA입니다. 자, 이제 차트가 어디에서 놀고 있나요? 차트가 어디에서 놀고 있죠? 하단은 200주 EMA. 이거 코베 차트 기준입니다. 반행 차트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락되면서 테더가 막 1달러 디페깅이 막 깨지고 하면서 차트가 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반행 차트는 솔직히 말하면. 상단은 당연히 직전 지지라인이었던 120주 EMA가 이제 저항이 된 거죠. 하단은 200주 EMA, 상단은 120주 EMA. 다시 한번 60, 20 박스권, 60, 20 박스권, 120, 60 박스권, 120주 무너지니까 이제 200, 120 박스권. 이걸 한 달을 또 여기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이 주봉 종가로 200주 EMA가 깨지죠. 종가로 깨지죠. 그래서 제가 이때 삐뽀 경고 신호를 날렸죠. 다 파시라고 그냥. 단기 물량이든 장기 물량이든 그냥 싹 다 파시라고. 이때 좀 저점이다라고 판단한 트레이더들이나 아세이즈부터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 여기 이평선이 어디 평선인지 아시나요? 네. 여기 이평선이 정확히 콕 찍었는데 여기가 365주 EMA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것까지 이제 표시를 못 드리겠는데 365주 EMA, 여기가 365주 EMA라고. 네. 정확히. 네. 그리고 이 365주 EMA의 지지를 또 한 넉 달, 5달 동안 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봉에서 365주 EMA가 주봉 종가상 깨져요. 이 캔들로. 네. 365주 EMA가 요즘 있겠네요. 이걸로 깨지거든요.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여기 라인은 차트가 어떤 구조에서 움직이냐면 하단은 365주 EMA, 그 다음에 상단은 200주 EMA예요. 다시 한번 상단은 200주 EMA, 여기가 200주 EMA거든요. 이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이때 이 장대 양봉 365주 EMA 끊어낼 때까지 지속됩니다. 차트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단은 365주 EMA, 상단은 200주 EMA 박스권을 1년 넘도록 그냥 유지한 거예요. 1년이 넘진 않네요. 그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유지가 된 거거든요. 이 박스권 구조에서 철저하게 그냥 이걸 지키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적 이론도 없어요. 이 이평선 박스권 구조로 계속 계단식 하락을 했구나. 참고로 제가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털 수 있었던 근거도 뭐냐면 여기가 반행 차트 기준 200주 EMA예요. 네, 여기 꼭대기가 반행 차트 기준 200주 EMA입니다. 네. 그리고 이 추세 어긋나는 거 보고 바로 싹 다 팔았거든요. 저는 이 박스권에서 알트가 꽤 많이 올라갔는데 뭐 폴리곤 같은 게 300% 넘게 올라갔으니까 이더리움도 이때 뭐 한 120%, 130% 올라갔죠. 비트는 한 50% 올라가는데 뭐 300%, 400% 올라간 알트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나 때 잃었던 손실을 365주 EMA하고 이 추세 라인, 그 다음에 익스텐드 플랫 패턴의 조정 목표값 1.618까지 떨어진 거 보고 매수를 때릴 수 있었거든요. 네. 뭐 그때 영상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4가지, 5가지 정도 돼요. 네. 자, 다시 200주 EMA, 365주 EMA. 저는 이걸 힙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를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네. 박스권 돌파할 때 하단에서 잠깐 주는 스프링. 네. 긴 짝짝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도 이 구조로 떨어졌어요. 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 이제 이 365주 EMA는 저항대입니다. 네. 여기 딱 365주 EMA가 딱 여기 있어요. 지금. 자, 제일 먼저 이제 뭐부터 뚫어내죠? 역순으로 이제 뚫어냅니다. 잘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은 365주 EMA를 뚫어내고요. 자, 저항 구조는 이제 200주 EMA는 저항 구조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주 EMA는 저항 라인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얘를 뚫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거든요. 온체인 보게 되면. 자, 실패했어요. 그 다음 주 또 뚫어내는데 또 실패했어요. 네. 힘이 한번 빠지죠. 약재까지 나오면서 여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아마도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애들은 200주 EMA 보고 지지 받을 거 보고 들어갔던 물량도 남아 있고 숏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보면 되죠. 한번 이렇게 뚝 떨어뜨림으로써 매도 압박을 좀 줄여놓은 거죠. 네. 숏 실현 물량, 숏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 약해진 매도벽을 저항 라인은 이제 장대 양봉 뚫어내죠. 200주 EMA가 뚫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면서 지금 한꺼번에 60주, 120주, 20주 EMA까지 한꺼번에 뚫어내 버리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 수렴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무려 지금 6개월 가까이를 6개월 넘는 기간을 옆으로 지금 횡보만 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세력 지겨운 놈들이.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 수렴된 이 이평선 구조를 뚫어내느냐 아니면 뚫리느냐, 그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이게 지금 이평선이 어느 정도로 수렴이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왜 정말 기회이고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현물 매수를 주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이기도 한데 지금 20주, 60주, 120주 이평이 상하가 2%대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얘가 상하가 고저가 2%대로 압축되어져 있거든요. 밑에 200주 EMA까지 더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오네요. 좀 잠깐 닫을게요. 밑에 200주 EMA까지 더하더라도 고저가 7%, 8%대로 압축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차트가 여기에서 놀고 있을 때하고 전쟁 터지고 차트가 갑자기 여기에서 놀아버렸죠. 차트가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20주 EMA 27,300달러를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 지난 월요일에 갭상으로 CMC 차트가 20주 EMA 위에서 시작하니까 제가 이거 정말 이번 주에 뭔가 터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두껍게 바꿀게요. 정말 비트코인 차트 역사에서 주봉상의 이평선을 장기간 동안 이 정도로 수렴시키고 압축시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다고요. 200주 EMA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로 압축시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차트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차트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움직임이 나올 건 확실합니다. 네. 아마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다음 반감기를 머릿속에 지우셔야 되는데 실은 그것도 일종의 세력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것도. 지금 이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이냐면 잘 보세요. 저는 이 사이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뭔가 좀 보이셔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200주 EMA가 없는데 200주 EMA를 한번 가상으로 그려 넣어 볼게요. 200주 EMA가 뭐 한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을 거라고요. 잘 보세요. 200주 EMA 대충 이쯤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직전 2017년 12월 토탈 차트 기존 1월에 기존에 수렴돼 있었던 이평선이 가장 크게 발산 팽창이 일어나면서 최고점을 찍었죠. 뭉친 에너지가 가장 크게 폭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에너지는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뭉치고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뭉치면 분열되고 분열되면 뭉치고 중국 역사만 보셔도 위촉으로 분열됐다가 통일되고 진나라로 다시 5, 16국으로 분열됐다가 또 수나라로 통일되고 수나라가 또 분열됐다가 뭐 분열과 수렴과 팽창 발산, 수렴과 발산 팽창과 수축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주의 질서고 뭐 빅뱅부터 시작되는 거죠, 실은. 이때 최고치로 발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발산된 에너지가 무려 5년 동안의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고작 이 발산된 에너지, 이게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걸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는 걸로는 에너지가 부족했는지 두 번 이렇게 찔끔 눌러가지고 이 두 번의 누름으로, 이 두 번의 수렴으로 만든 폭발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5년을 모은 다음에 그것도 모자랐는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6개월을 더 누르고 있다고요. 스프링을. 이거 통 하고 튕겨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각자 상상에 좀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평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자, 이 정도 발산됐던 걸 딱 두 번의 압축으로 요만큼 뽑아낸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5년을 누르고 있다고요. 눌러서 이미 출발할 때가 됐는데 출발 안 시키고 더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일반 스프링이 이제 판 스프링이 돼버렸더라고요. 일반 스프링이 이런 스프링이 판 스프링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을 주봉상의 중장기 이평선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적 분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뜰딱 같은 차트 이론이긴 한데 이평선이 되게 뜰딱 같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뜰딱 같다고 정말 이평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그냥 1, 2, 3, 4, 5 ABC 1, 2, 3, 4, 5 WXY Z파동 찾고 있던데 물론 저도 이제 엘리엇 봅니다. 피보나치 수치 맞으면 봅니다. 근데 모양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무조건 피보나치 값 맞아야 돼요. 피보나치 값이 우선입니다. 실은 이 파동의 모양이 우선인 게 아니라 저는 피보나치가 우선이에요. 뭐 피보나치 얘기 잠깐,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이 얘기만 하고 뻘소리인데 원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몇 개였냐? 수, 금, 지화, 목토, 천의 명 9개죠. 9개. 근데 피보나치 수열은 행렬과 배열 구조에 있어서 그냥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는 이론인데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거죠. 이게 9개가 될 수가 없는데 특히 태양계 공전 주기로 만들어진 이 태양계가 9개 행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예전에 잠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안 됐죠. 명왕성이 퇴출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다른 행성들하고 공전 주기의 규칙성이 없대요. 그래서 수, 금, 지와 목, 토, 천, 해 8개가 됐어요. 피보나치 값하고 이제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결국 이걸로 맞춰지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행렬과 배열과 관련된 이게 이론이라면 수학적 결론이라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 우주 질서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엘리엇이 원래 자신의 이제 파동 이론을 선물로 받은 수학책,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수학책을 보고 이론을 완성시키면서 책 이름을 자연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이해 그런 거 비슷한 거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걸로 만들면서 좀 자뻑에 빠지면서 나는 모든 우주의 질서를 이해한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말년에 약간 미친놈적인 발언을 조금 했잖아요. 근데 이해가 간다고요. 조금 놀라워서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적용시키면서도. 저는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결국 이걸로 맞춰지더라고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뭉친 건 흩어지고 흩어진 건 다시 뭉치는 게 세상의 질서이고 우주의 질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수렴을 시키고 압축을 시켰다 이거죠. 네. 이만큼 발산돼 있던 걸. 이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파동의 고점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65,000달러가 아니고 69,000달러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69,000달러가 아니고 65,000달러가 고점이었다. 그래서 이건 상승 파동이 아니라 조정 파동의 고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발산된 에너지가 가장 컸거든요. 네. 이때 발산된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원래 조정 파동으로 나와야 될 B파가 O파동보다 살짝 위로 나오는 이른바 이제 불규칙 플랫 패턴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서. 뭐 좀 노인네 헛소리처럼 들리실 분도 많을 것 같지만 그냥 저는 이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만 반감기 구조를 다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걸 캔들을 켜고 보잖아요. 또 새로운 게 또 보입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이걸 캔들을 켜고 보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보인다고요. 물론 세상 일이 제 예측대로만 되진 않겠죠. 뭐 당연한 거고. 전쟁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억가가 항상 있다고요. 억가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운이 도와주지 않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그냥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면 확연해지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그냥 하나의 수렴된 박스였고요. 하나의 그냥 수렴된 박스였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차트 프라이스 액션 중에 지극히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강한 돌파가 나오고 첫 번째 풀백이 왔을 뿐입니다. 이 풀백 자리는 항상 풀매수 자리죠. 이 풀백 자리는 풀매수 자리라고요. 그잖아요. 박스권을 돌파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신기한 거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 확장하게 되면 피보나치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1.618이고요. 아마 요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하나 떨어지죠. 2죠. 2. 그래서 피보나치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점이 될 거라고. 근데 이거를 제가 꽤 오래전에 트레이딩비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토탈 차트 보면 여기에서 안 팔래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작도해 본 사람 여기서 안 팔래 안 팔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걸 몇 개 작도를 하면 여기 라인이 찍히죠. AB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엘리엇 파동이 잘 안 맞는데 큰 시간 프레임 단일 차트보다는 인덱스 차트 단일 종목에서는 또 안 맞아요. 인위적인 가격 왜곡이 워낙 심하니까 이건 또 잘 맞더라고요. 제가 그 38만 달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38만 달러를. 오늘 방송 좀 잡소리가 많은데 상승에 나와서 좀 기분 좋은 탓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마음속에 담아두지는 마세요. 그냥 저런 게 있네 신기하네 정도로 그냥 가볍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걸 또 맹목적으로 그럼 딱 호구되기 좋습니다. 호구되기. 뭘 믿고 제 말을 믿습니까? 저 언제 봤어요? 저 언제 봤다고 제 말을 믿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